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 12일에 열리는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올해는 아카데미 전초전이라 불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각 부문마다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며 치열한 아카데미 레이스를 예고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의 수상 후보들을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외국어 영화상 부문은 후보 선정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바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도 헤어질 결심의 후보 탈락을 두고 아카데미의 최대 실수라 지적할 정도로 큰 화제거리였죠. 이토록 많은 시네필이 기대했던 헤어질 결심을 제친 후보작들은 과연 어떤 작품들일까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다룬 독일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르헨티나 군부 세력의 만행을 기소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르헨티나 1985.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이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담아낸 클로즈. 당나귀의 시선으로 동물과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를 담아낸 에오. 서로가 낯선 소녀와 한 부부가 가족이 되면서 싹틔우는 사랑을 담백하게 담아낸 말없는 소녀가 수상 후보에 올랐죠. 5작품 모두 최근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선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영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총 7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르헨티나 1985는 골든글로브 비영어 영화상, 클로즈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에오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과 전미 비평가 협회상, 그리고 말없는 소녀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국제심사위원 대상과 런던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대체적으로 외신에선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수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와 짜임새 있는 연출로 전쟁의 비극을 조명했다는 점이 수상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죠. 그럼에도 동심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칸을 사로잡은 클로즈나 민주주의를 위해 거대 세력에 맞선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르헨티나 1985도 만만치 않은 경쟁작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전 수상작인 드라이브 마이카처럼 개인의 희로애락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택한다면 클로즈가, 폭력과 희생에 맞서는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나 아르헨티나 1985가 수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반전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수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나무주연상 부문은 어느 해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해리포터의 매드아이 무디 역으로 유명한 이니셜인의 벤시의 브렌단 글리슨, 최근 이터널스와 블리트레인으로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더 브릿지의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인디펜던스 데이와 뷰티풀 마인드 등을 통해 굵직한 연기를 선보여온 더 파벨만스의 주드 허쉬, 덩케르크, 킬링 디어 등에서 메소드 연기의 절정을 선보인 이니셜인의 벤시의 베리 케오간,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조연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해 원스의 키 호이칸이 최종 후보에 올랐죠. 수상 레이스는 키 호이칸과 주드 허쉬의 양자 대결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키 호이칸이 거의 모든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쓸고 있지만 42년 만에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주드 허쉬의 노익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 파벨만스에서 주드 허쉬가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힘은 주연인 폴 다노에 못지않았다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키 호이칸의 낙승을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외신에서 밝힌 경쟁 구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에브리싱 신드롬에 힘입어 거의 모든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키 호이칸이 나무조연상을 수상할 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우조연상에선 에브리싱이 제이미 리 커티스와 스테파니 수, 이렇게 2명의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더불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안젤라 바셋, 이니셜인의 벤시의 캐리 콘돈, 더 웨일의 홍차오가 함께 후보에 올랐죠. 외신에선 안젤라 바셋이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수상한다면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들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아카데미에서도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만큼 두 시상식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SAG에선
에브리싱의 제이미 리 커티스가 수상하며 앞선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설상가상으로 영국 아카데미에선 이니셜인의 벤시의 캐리 콘돈의 손을 들어주며 아카데미의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제이미 리 커티스와 캐리 콘돈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작품에서 2명의 후보를 배출해 표가 분산될 수 있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SAG에서 저력을 과시한 제이미 리 커티스의 수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무주연상 부문은 신구 대결 구도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니셜인의 벤시의 콜린 파렐이나 리빙의 빌 나이 같은 베테랑들도 주목할 만하지만 애프터선의 폴 메스칼과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라는 새로운 스타들도 흥미롭죠. 심지어 오스틴 버틀러는 영국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쓸며 아카데미 레이스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미이라의 주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랜든 프레이저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더 웨일에서 거구의 몸과 따뜻한 부성애의 앙상블을 조화롭게 펼쳐내며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죠. 그는 최근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주로 활약하던 액션 장르에서 벗어나 색다른 변신을 시도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오스틴 버틀러와 브랜든 프레이저의 2파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무주연상이 영국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모두 수상한 후보에게 돌아간 만큼 오스틴 버틀러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파격적인 변신을 이뤄낸 더 웨일의 브랜든 프레이저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여우주연상의 경쟁도 나무주연상 못지않게 치열한데요. 할리우드 아시안 파워의 상징이자 에브리싱 신드롬의 중심에 서 있는 양자경, 오블리비언, 녹터너 애니멀스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투 레슬리의 안드레아 라이즈보로, 블루 발렌타인,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스타덤에 오른 더 파벨만스의 미셸 윌리엄스, 나이브스 아웃, 007 노 타임 투 다이 등을 통해 할리우드의 뉴 섹시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마릴린 먼로의 생애를 멋지게 구현한 블론드의 아나 디 아르마스, 그리고 블루 자스민, 캐롤 등을 통해 강렬한 연기력과 카리스마의 상징으로 떠오른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이 최종 후보에 올랐죠. 외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양자경과 케이트 블란쳇의 2파전을 예상했습니다. 연기력만 놓고 본다면 두 배우 중 누가 수상해도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양자경은 와호장룡으로 대표되는 무협 장르에서만 활약하는 액션 배우의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이번 에브리싱을 통해선 주체적인 여성상과 뜨거운 모성애를 본인의 장기인 액션에 버무려 멋진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 사는 아시안을 그려내는 기존 영화의 클리셰를 깼다는 호평도 받았죠. 최근 그녀가 골든글로브와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 작품이 양자경에게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줬다는 세간의 평가를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케이트 블란쳇은 타르를 통해 영화보다 위대한 배우란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천재 지휘자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빚어내는 고뇌를 육체와 오감을 모두 동원해 체현해내는 연기를 펼친 덕분이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영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모두를 석권하며 다른 부문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타르를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새삼 타르가 케이트 블란쳇에 의한 케이트 블란쳇을 위한 영화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 결과죠. 전문가들은 양자경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지만 개인적으로 연기력에만 초점을 두고 본다면 괴물 같은 연기로 영화 전체를 장악하는 저력을 선보인 케이트 블란쳇의 수상을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감독상 부문의 후보들도 화려합니다. 쉰들러 리스트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이미 2차례나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더 파벨만스의 스티븐 스필버그, 21세기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며 스토리텔링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이니셜인의 벤시의 마틴 맥도나, 올해 가장 주목받는 감독들로 급부상한 에브리싱의 다니엘 콴과 다니엘 쉐이너트,
이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며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슬픔의 삼각형의 루벤 웨스틀룬드, 그리고 생동하는 개인의 내면을 그려내는 연출력을 선보인 타르의 토드 필드가 최종 후보에 올랐죠. 외신에선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다니엘 콴과 다니엘 쉐이너트의 2파전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반영이라도 한 듯 스티븐 스필버그는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다니엘 콴과 다니엘 쉐이너트는 미국 제작자 조합상과 크리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아카데미 레이스의 선두에 서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작품의 연출 모두 내세울 만한 장점이 확실합니다. 에브리싱의 경우 마법 같은 서사에서 빛나는 가족의 사랑과 소수의 정체성을 이질감 없이 느끼게 만듭니다. 더 파벨만스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영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만들어내는 감동과 위대함을 고스란히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죠. 이런 각축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니엘 콴과 다니엘 쉐이너트가 감독상을 수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올해의 아카데미 총 11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라는 기념비적인 성취를 거둔 두 사람이 감독상을 수상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작품상 부문엔 총 10개 작품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차례대로 보자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니셜인의 벤시, 엘비스,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더 파벨만스, 타르, 위민 토킹, 아바타 물의 길, 탑건 매버릭, 그리고 슬픔의 삼각형인데요. 주목할 점은 바로 아바타 물의 길과 탑건 매버릭의 노미네이트입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에 다소 냉담하기로 유명한 아카데미가 이렇게 두 작품이나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는 점이 이색적이죠. 두 작품 모두 오락성이 강조되는 블록버스터의 한계를 넘어서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연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대성공을 거둔 게 후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시상식에서의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유력 후보를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크게 3개만 추려보자면 영국 아카데미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골든글로브는 이니셜인의 벤시와 더 파벨만스를, 크리티스 초이스 어워즈는 에브리싱을 선정할 만큼 어느 한 작품이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진 못했으니까요. 외신에선 대체적으로 에브리싱과 이니셜인의 벤시,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3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 에브리싱이 작품상을 수상하며 수상 레이스에서의 우위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후보를 2개로 좁혀보면 에브리싱과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대결이 성사될 것 같은데요. 이 대결 구도는 2020년 작품상 부문에서 강력한 라이벌 구도였던 기생충과 1917을 연상케 합니다. 사회구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라는 점에선 에브리싱은 기생충과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조명한다는 점에선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1917과 비견될 만하죠. 1917보다 현실적인 영화라 평가하는 영화계의 분위기가 반영된다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작품상을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주제를 설득력 있는 연출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저력이 인정받는다면 에브리싱이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에브리싱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부문을 살펴보며 수상 후보들을 함께 예측해봤습니다. 사실 영화라는 영역은 철저히 주관적인 감상과 선호도를 통해 평가되는 만큼 후보 선정과 수상 모두 절대적인 잣대에 의해 정해질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 동안 많은 관객을 사로잡고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을 고심하며 선택하는 이 축제 덕분에 우리가 영화로 인해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